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제 M&A의 현황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M&A 두 번째 시간으로 기업들이 국제 M&A를 시행하는 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국제 M&A를 계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공통적인 동기를 꼽으라면 기업 확장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개별 기업에서는 얻기 어려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재무적인 요소가 국제 M&A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인수 기업이 잠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 인수한 후에 정상화되어 기업이 현금 흐름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면 재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 국제 M&A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선 기업 확장 목적의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기업 내부 자원의 활용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영 다각화나 사업 진출 등 외적 성장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현재의 사업 분야보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M&A를 이용하게 됩니다. 스위스 식품 다국적 회사인 네슬레사는 2012년 낙농제품 관련 기술 선도 기업인 미국의 파이저 뉴트리션사를 119억 달러에 인수하여 사업 확장을 꾀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1년 11월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주식을 20.01%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으로 다각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3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나 RJ 레이놀드 같은 글로벌 담배 제조 회사들도 오래전부터 더욱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식품 사업 같은 타 산업으로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솔루션은 2021년 10월 프랑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RES 프랑스 지분 100%를 약 7억 2,700만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RES의 개발, 건설 관리 부분과 약 5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 개발 사업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솔루션은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국적 기업은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 부분은 매각하고 우수한 자원을 가진 기존 사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경영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영자의 능력 부족이나 조직의 비능률 및 비효율성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여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기업을 성장시킨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 환경은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
기술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언급한 1995년 LG전자의 미국 제니스사 인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장업체 하만을 국내 기업 해외 M&A 최대 금액인 약 9조 2천억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로 삼성전자는 단숨에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볼kswagen, 피아트, 도요타, 할리 데이비슨 등 프리미엄 자동차 모터사이클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차량용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으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 점유율 1위, 카오디오 1위, 자동차용 통신 모듈 텔레매틱스 분야는 2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전장 사업의 리드 업체입니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11월 네덜란드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76%를 약 2,677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바타비아는 유전자 전달 물질 생산 핵심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춘 업체인데 이번 인수로 CJ제일제당은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M&A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종 업종끼리 수평적 결합을 하게 되면 기존 기업이 보유한 전문 경영인, 고객관계, 판매망을 동시에 획득하게 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게 됩니다. 국제 M&A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강산업에서 1위 기업이었던 미탈사와 2위 업체인 아르셀로사 간의 인수합병입니다. 미탈은 2006년 경쟁업체인 아르셀러를 330억 달러에 인수해서 단숨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10%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국의 빅테크 중 하나인 바이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합작으로 지두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양사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종 업종끼리 M&A를 하게 되면 기업 규모의 대형화로 일관된 생산 선비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판매와 관련되는 고정 생산비, 유통 경비 및 판매 관리 등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간헐적으로 지속된 국내 금융업계 인수합병의 가장 큰 동기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해서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동기로 정체된 일본 철강 및 조선산업에서 기업 간 인수합병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롯데지주는 일본 이온그룹으로부터 한국 미니스톱을 3,134억에 인수했습니다. 롯데지주가 이미 대지주로 소유하고 있는 세븐일레븐 매장 11,100개에 2,600개의 미니스톱 매장이 추가되면서 13,700여 개로 늘어나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편의점 1, 2위 업체인 GS25, CU와 점포수 격차도 기존 4,000여 개에서 1,400개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제 M&A를 하게 되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설립을 하게 되면 현지 시장의 새로운 브랜드나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산업이 급변함에 따라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M&A를 통해서 신속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제품의 생산과 시장 선점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주로 신규 투자 방식보다는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 지리그룹 산하 지리오토모빌 홀딩스가 2022년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르노그룹으로부터 인수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볼보와 합작사인 폴스타를 통해 2022년 국내 전기차 시장에 일주일 만에 4,000대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리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인 명신그룹과 전기차 합작 계약을 맺어서 한국 맞춤형 소형 1.5톤 전기 트럭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국제 M&A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국제 M&A를 통하면 합병한 두 기업이 현금 흐름의 상관관계가 적을 경우 M&A 자체가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재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즉, M&A가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경영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기술 가치가 큰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양호한 재무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조달에 따른 비용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뿐만 아니라 국제 M&A를 통해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자산이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적은 자본으로 인수한 후 정상화해서 기업이 현금 흐름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면 재매각해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세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국제 M&A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인수기업의 입장에서 M&A를 통해서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보유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다양한 동기로 해외 기업과 국제 M&A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제 M&A의 경우 당사자 기업 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글로벌 IT 분야에서 기업 간 국제 M&A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반독점 규제기관에 의해 성사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회사인 소프트뱅크는 2020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RM을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미국 등 여러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국제 M&A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전략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표는 각 산업에 따라 어떠한 동기로 국제 M&A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별로 주로 어떤 이유로 국제 M&A가 추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국제 M&A 동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들은 실제 전략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 M&A를 시행해 왔는데 이러한 국제 M&A 동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 M&A 세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실제 M&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